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 궁금증이 드는 주제예요. 오늘 주제가 유능한 직원이 되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우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승진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고 절대 승진하지 마라. 반어법이죠? 그렇죠. 네. 이 반어법도 맞는데 그죠? 네. 근데 현실에서는 이 사실을 좀째 알아채기 힘듭니다. 네. 미국 코넬대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운전을 잘하는가? 한 20년 넘게 무사고 운전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예 하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닝 교수는 시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답한 사람이 드라이브하기 좋은 교외에 살았다면 진창이나 빙판, 해변의 모래밭 같은 것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요소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턱없이 자신감에 차서 저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거나 당황스러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 턱없이 높은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더닝크루그 효과입니다. 네. 더닝 교수가 만든 말인데요. 네. 가장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자기 실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현상 이런 뜻입니다. 이 데이비드 더닝이 코넬대 교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스스로 과제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렇게 스스로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학생뿐 아니고 직장인,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가벼운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살짝 심각한 부분도 있네요. 예, 심오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혹시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착각에 빠져 살 거예요, 저도.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 콜럼비아대 로렌스 피터 교수하고 레이몬드 헐이라는 작가가 수백 건의 무능 사례와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서 1969년에 피터의 원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훈련된 무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다. 훈련된 무능.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다. 앞서서 더닝 교수가 분석한 결과와 좀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믿기 일쑤입니다. 또 네. 조직의 활력도 떨어뜨리고요.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은 게 사실이긴 해도요. 워낙 경험의 폭이 좁아서 전체적인 일에는 큰 도움이 못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사람이 승진이라도 하면 이제 그 부서는 최악이 됩니다. 요즘은 꼰대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자기 시각과 경험만 강조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표현하고 또 라떼는 말이야 이 구절도 많이 들어보셨죠, 김 기자님? 예. 예. 최근에 이제서야 라떼를 부르짖는 이런 상사들이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1960년대 말에 이미 이런 사람들을 깊이 분석했네요. 그렇죠. 그 이전에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도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이론이 파킨슨 법칙입니다. 네. 이게 일의 양과 근무자 숫자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연구거든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 연구가인 노스코트 파킨슨이 1914년에서 1928년까지 해군을 연구했습니다. 네. 군인의 숫자가 30%가량 줄어들 동안에 해군 소속 공무원은 8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제가 책 일부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행정, 상업, 학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둔하고 고집 센 고위 간부와 상대방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데만 골몰한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체념적이거나 어리석은 하급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성취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도 성취도 기대할 수 없다. 활기가 없는 조직,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조직.
병든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직은 이 구성원들의 대화 내용만 들어봐도 딱 눈치를 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실수할지 몰라. 우리는 지금도 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거기에 만족해야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인 척하지 말자. 일벌레들이 자기 일에 대해 떠벌리는 것을 보면 참 무서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집단의 성취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의 성취 기준이 아주 낮게 설정돼 있다. 인류인 척 하지 말자. 이거는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척이라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까지 막아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집단의 구성원들은 늘 자신만만하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유능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다른 조직엔 관심도 없어서요.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개선해 보려는 시도는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조직은 오히려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착각에서 오는 자신감, 앞서 말한 더닝크루거 효과와 일맥상통하네요. 예. 파킨슨에 따르면 이런 조직은 개선이 힘들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인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느직하면 결국 동화되고 말 가능성이 높죠. 네. 외신을 보면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사회의 종이 사랑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확진자 통계를 내면서 팩스로 정보를 주고받다가 오류를 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업무가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이런 불평과 비효율을 지금까지 감수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한데 사실 이전에는 비효율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쯤에서 파킨슨이 연구했던 그 영국 해군도 떠올라요. 예. 파킨슨이나 더닝 교수의 지적대로 조직이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잘난 척 선전만 하다가는 결국 쇠락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 중요한데 내가 속한 곳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늘 에너지가 넘치고요.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그 첫걸음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이 덕목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